안녕하세요. 표쌤 국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극수필 갈래고요. 참새라는 작품, 윤오영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 7강이고요. 사용 설명서 250페이지를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작품인데요. 참새. 예, 윤호영은 이제 선생님이 제일 좀 좋아하는 수필 작가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참새라고 하는, 자, 이 새는 다들 아시죠? 어떤 새인지는, 그죠? 정말 뭐 주먹보다도 작고, 뭐 앙증맞다면 앙증맞지만, 비둘기보다는 그렇게 좀 혐오스럽지는 않은, 그죠? 자, 우리한테는 좀, 좀 친숙하다면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인데요. 자, 이 작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참새라고 하는 새가 우리 어떤 전통적인, 우리 어떤 이 한민족의 삶과 좀 뭔가 닮아 있는 뭔가 구석이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마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근데 점점 자, 이 참새가 사라져가는, 사실 뭐 사라져간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자, 가는 어떤 그러한 현재의 현실에 대한 화제, 글쓴이의 안타까움의 뭐 정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제목을 통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공격적인 대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의문을 가지세요. 음. 만약에 자, 그 어떤 의문과 질문의 머릿속에 것이 자, 본문을 읽으시면서 엇나갈 때도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여러분들의 상식이 맞아지는 거고요. 틀리면 틀린 대로 이런 반전이 라는 식으로 좀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겨져서 자, 문제를 푸는데 또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튼 늘 얘기하는 자, 이 제목을 통한 자, 능동적,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이 어떤 태도는 늘 강조하니까 꼭 지금처럼 참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인데요. 자, 수필이니만큼 자, 이 작품 역시 읽어 나가면서 제목 주인공이 참새니까 참새에 대한 특징,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밑줄을 부지런히 하시면서 내용을 보는 편이 가장 무난하겠죠. 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포인트와 주제는 패스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몫입니다. 선생님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읽어 나가는 자, 시작. 본문 첫 줄입니다. 자, 짹짹짹짹짹 해서 자, 예, 이게 참새 소리 맞죠? 그죠? 참새 짹짹 그 참새 짹짹입니다. 자, 참새 소리로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좀 독특한 자, 이야기 시작이네요. 자, 보통의 참새의 조잘되는 소리,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이런 어떤 반갑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새에 대해서 글쓴이는 상당히 우호적이구나,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벌써 아침 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일 것이겠네. 자,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와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자, 이 귀여운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조잘되는, 자, 요거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 좀 약간 다른 이미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글쓴이, 자의 윤호영 작가의 참새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반가운 소리다, 귀여운 것들이다, 조잘되는 소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빕니다. 그런데 아직 밤이었네 라고 하네요. 자,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아직 자, 새벽 3시. 자, 형광등만 환한 상황. 자, 다시 눈을 감지만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 때문에 잠이 다시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자, 눈은 멀거니 천장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자, 이 내용이 여기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여 상념에 잠긴다. 약간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의 얘기는 짹짹짹짹 잠결에 이거 진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착각일 수도 있고 진짜 뭐 밤에 자, 어떤 참새가 잠꼬 대하는 소리였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자, 작가가 참새를 소리를 너무 반가워한 나머지 잠이 쉽게 들지 않고 과거, 기억, 회상, 추억, 상념에 잠기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참새는 자, 주인공이죠. 자, 공작같이 화려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참새에 대한 특징이 아니까 밑줄은 안 합니다. 핫같이 고귀하지도 않고요. 자,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 목소리도 아니고 적동생이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이지만 구슬픈 그런 노래도 또한 아닌 참새. 자,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완상가는 이제 새를 갖다가 나름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 반려
조라고 해야 되나요? 새를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새를 이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팔리지도 않는 그런 새가 참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몸매는 자 귀엽고도 매끈하고 라는데 자 귀엽다, 자 매끈하다, 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 글의 글쓴이가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 참새의 특징이 보여지겠죠. 자 귀엽다, 또 매끈하다, 또 자 색깔은 검소하면서 조촐하다. 자, 그래서 검소하다, 또 조촐하다. 사실 뭐 조촐과 검소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다음 어린 소녀들처럼 비유죠. 자, 비유의 보조관념은 늘 항상 염도만 하시고 느낌 이미지만 잡아주시고 자 핵심적으로 자 밑줄은 해주시지 않는 게 자 비유는 보조관념은 그렇습니다. 원관념이 중요한 거지 비유의 보조관념은 보조적인 것뿐이에요. 자처럼 모이면 조잘됩니다. 자 아무런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깔제깔 자 조잘된다. 제깔제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런 것들은 뭐 음성 상징어의 사용을 통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음성 상징어로 썼지만 그래서 여튼 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떠한 기교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하고요.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자, 참새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글쓴이 생각입니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가지만 여기도 또 하나 위치랄까요? 금방 다시 돌아와요. 저리가 휙 했는데 갔다가도 또 다시 우르르 몰려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집 마을마다 집집마다 자 여기도 밑줄 할게요. 참새는 늘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죠?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이야기가 참새의 자 여기도 있네요. 다양한 자, 특징들이라고 하는 자 이야기로 지금 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먼저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또 더 펼쳐 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달라 볼까요? 진달래꽃을 갑자기 뭐 꽃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거는 이제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자, 뭔 까닭일까? 삼천리 강산 가는 곳마다 이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곳이 없어. 자,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참이라고 하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새도 참새라고 하는 참의 이름을 붙인 이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가까웠던 이유 때문에 참.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어근이 아니라 접두사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소홀히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참의 뜻이겠죠. 자, 다음 줄 보세요. 그래서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꽃, 진달래꽃이 참꽃이니까요. 노래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지금 위에 나 있는 내용이에요. 하고 많고 많은 어떤 새가 있지만 특히 새만을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자 참새라고 부르는 이유도 같은 뜻에서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달래라고 하는 꽃이 우리 자 강산 곳곳에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 그런 꽃이 되어서 진달래를 참 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새 중에서도 참 새라고 얘기하는 자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맞아볼까요? 하여 이 나라 민요시인 김소월이 만약에 새를 노래했다 하더라면은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김소월은 이제 그 소쪽 새를 노래하는 이제 이쪽이었었지. 왜냐면 한의 또 시인이었기 때문에 참새가 한이라고 하는 서러움과는 좀 약간 연관성이 없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지만 저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정서의 한을 뺐을 때는 아마 새 중에서는 원톱이 이 어떤 참새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추녀에서 자,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참새이며 자, 하여 이 새 울음에 자, 동창에 해가 들고 아침 밝고 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며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벚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등등등의 이야기. 자, 아래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 이러한 새가 참 새이지 않느냐. 새 중에서도 자, 참새에다가 참자를 붙인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줄. 자,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습니다. 자,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은 느낌.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은 느낌. 그런데 이 참새는 한 집안 식구처럼 느껴져요. 그런 새라는 거죠. 자, 이 참새 소리처럼 자,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라는 느낌을 나만 갖는 걸까요? 자, 글쓴이만 갖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워이 워이 이거 새 쫓는 거예요. 긴 목소리로 새를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칩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 지금 아닙니다. 자, 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현재형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과거의 그 당시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회상의 과거의 내용을 현재형으로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자 쫓는 소리입니다. 그죠? 가을에 추수하잖아. 이제 쌀을 이제 우리가 에서 이제 거두어 들여야 되잖아. 근데 이 벼를 거두어 들여 쌀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어떤 이제 한참 먹을 만한 쌀이기 때문에 새들도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또 이제 쪼아 먹는단 말입니다. 자, 그것 좀 이제 덜 우리가 뭐 인제 더 이제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상황. 예, 뭐 가을에 뭐 새 쫓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흔한 허수아비만 떠올려서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본다면 자, 참새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 봄, 여름엔 또 벌레를 잡는 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해로운 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봄을 보면은 여름에 보면은 자, 가을에 우리가 떠낸 별의 수확이 넉넉하게끔 자, 벌레를 잡아주는 또한 고마운 새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논에 허수아비를 안 치고 자, 새를 쫓아 나락을 자, 먹는 것을 금하기도 하지만 쥐잡아 없애듯이 자, 우리가 이 참새를 우리가 멸종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닐 듯도 왜? 반드시 추녀 끝에 자, 의 둥지를 자, 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그렇게 매몰차게 우리는 자, 의 둥지를 없애거나 하지도 않아요. 자, 이삭이나 자, 북대기깔이나 자, 겨 속의 나달이나 수채 밥풀까지 우리가 자, 참새 먹이들이거든요. 이런 참새 먹이까지 인색하지는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냐? 참새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자, 매몰차게 대하지도 않고 막 쫓지도 않아요. 자, 인색하게 자, 굴하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해서 먹을 것도 넉넉히 남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 이 참새를 쫓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표현이 또 있었냐면은 새를 본다. 가을에 자, 이 참새가 얼마나 먹이를 많이 먹으면 휙 쫓지만 워이 쫓지만 하지만 다시 후루루룩 날라와서 이 어떤 게 곡식을 자 쪼아 먹을 때 우리는 또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아요. 인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 새를 본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도 옆에 맞아 갑니다. 자,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 참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에 우리 조상 선조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녁 때는 또 다 같이 집에 들어옵니다. 누가 참새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듯이 참새도 같이 집에 들어와요. 처마 밑에 우리 그 지붕의 처마 밑이 참새 집이니까요. 함께 돌아오는 이런 모습은 그냥 뭐 아침에 참새가 일어나 짹짹짹 그죠? 일 나가서 한참 일을 하고 참새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끝나고 나서 또 돌아올 때는 해가지고는 참새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뭐 이거는 그냥 가족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어떤 이야기가 글쓴이 윤호영의 참새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다 같이 집에 들어오는 그냥 가족입니다. 식구예요. 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워이 새 쫓는 자 소리도 참 유장하기만 하다. 이거는 뭐 약간 그 우리가 이제 추억 돋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새 보는 일은 한편 자 대개 소녀들의 일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소녀가 등장을 해요. 자,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온다. 목단이는 또 누군가 싶은데. 자, 여기서 지금 자, 글쓴이가 누군가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 떠올리는 그런 과정이 자, 보시면 첫 번째 새 쫓는 소리에서 이 새를 쫓는 소리는 보통 자, 여자들이 하는 계집애들이 하는 근데 이 계집애들 중에서 내가 아는 여자 하나 해서 목단이라고 하는 자, 여성 하나가 이제 떠올랐던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은 나름 우리가 자, 연상작용에 의해서 자, 우리가 뭔가의 어떤 것을 떠올리는 그런 과정처럼 보여져요. 자, 목단이가 나왔으니까 목단이 소개를 하네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자, 아랫말 처녀입니다. 처녀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가씨 개념은 아니고요. 뭐 10대 한 초중반 한 12살에서 한 17살 정도를 처녀 정도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하여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하셔도 돼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공주 같다라고 굳이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이유가 공주가 뭐예요? 공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단이에 대한 글쓴이의 어떤 그런 뭐 이미지랄까? 남겨진 어떤 그런 추억의 어떤 잔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어린 시절 그 당시도 이제 공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겠습니다만은 매우 긍정적이었구나. 자, 좋아했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볼 수 있는 자,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나보다 자 네댓 살이나 네다섯 살이나 많은 자 누나라 누나라고 불러 달라고는 목단이가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자 누나라고 불러주지는 아니했다 합니다. 뭐 버르장머리가 싸가지가라고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애정보다도 그냥 동네에 남동생 같은 귀여운 꼬마 다 챙겨준 거죠. 자 여튼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이었는지 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랬던 목단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녀도 만일 지금 살아 있다면 할머니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 목단이를 떠올리는 뭐 이야기. 자 좀 뜬금없지만 이처럼 참새라고 하는 자 이 새가 나의 여러 과거의 요소들과 연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 좀 뜬금없이 유기적이지 못한 이런저런 저런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 일단 구심점은 뭐예요? 참새로부터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추억들인 겁니다. 이 추억, 저 추억 연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 추억과 저 추억을 떠올리는 기본 베이스는 참새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이 글의 참새가 그만큼 구심점, 추억의 구심점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단락의 이야기였어요. 자, 목단이. 뜬금없는 목단이가 아니라 참새 하니까 또 떠오르는 목단이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들이겠죠. 자, 다음 단락 들어갑니다. 자, 패가 한 집을 가리켜 우리가 망한 집이에요. 자,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새는 당연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흘리는 어떤 음식물들을 먹이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패가 한 집의 경우는 당연히 참새가 서식하지는 않겠죠. 자, 여튼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 또 참새가 많이 모이는 마을을 자, 복이 있는 마을. 근데 사실 이것도 원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왜 복이 있는 마을이라고 볼까요? 먹을 게 많으니까. 참새가 많으니까. 이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참새를 그렇게 우리가 야박하게 굴지 않았다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줄. 후덕스러운 말이고, 자, 이유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 하는데, 잔풍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넘어갑시다. 해도 되는 겁니다. 항상 늘 얘기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지 마세요. 우리 빨리빨리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정보를 자, 내용을 자,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읽어야지. 문제 빨리 풀잖아요. 자, 시간도 그렇지 않아도 국어는 모자란데. 자, 더 갑니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 큰 마을 자, 택하고 나달이 자,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는 참새. 그러니까 자 복이 있는 그러한 곳이일지도 않겠습니까? 자,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아요. 왜? 남으니까. 자, 먹을 것이 자, 많이 풍족한 곳은 참새한테도 자, 일단은 먹이도 이제 우리가 또 여유 있게 준다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어느 새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참고로 여기는 약간 우리가 좀 끊겨지는 내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어쨌거나 예, 자, 참새는 복이 있는 새다. 자, 그리고 또 후덕한 새다. 자,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자, 어떤 부유한 새다. 뭐 이 정도 갈까요? 풍족한 새다. 요런 어떤 것, 부유하다, 풍족하다. 요런 것들이 지금 자, 참새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의 내용인데 다음 자, 슬러시 금고 언제인가 이야기는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볼까요? 나는 어느 세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조롱은 아래도 있지만 이제 세 장이에요. 자, 십자매라는 이거 이뻐요. 자, 인꼬도 색깔이 좀 약간 화려하죠. 자, 문조하고 카나리아의 경우는 선생님 알기로 새의 울음소리가 되게 아름다운 새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자, 등등 이런 어떤 새들이 많이 팔고 있는 어떤 그런 새장수를 본 적이 있는데 자,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참새만 없네. 그죠? 참새 당연히 누가 참새 갖다 팔아요. 잡아서 그죠? 참새는 한때 참새가 참새구이라고 해서 진짜 참새를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그게 이제 참새가 요즘 잘 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맛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자 근데 이 얘기는 듣고 있어요. 예, 참새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자 아무튼 뭐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라고 합니다. 자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이었던 내 마음인데 아무튼 나는 어려서 그 이제 조롱 이것은 세 장인데 이 세 장에 참새가 있는 자, 조롱을 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시골에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이건 참새만이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에 자, 새 장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자 시골에서는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 사실 새 기르는 게 이게 약간 좀 사치스러운 어떤 그런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시골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일상이 좀 하루하루가 예, 농사일이 바쁘잖아요. 누가 새 들여다보고 그거 보면서 해 가지고는 뭐 감상에 적고 먹이 챙겨 이거 안 합니다. 그죠? 없었다는 거예요. 시골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제비는 자, 뭐 다른 새들이 좀 나옵니다. 찾아와서 논을 읽어주고 아래 설명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 하고 꾀꼬리는 문 앞에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곱게 머리 빗고 자, 담배밭에 김매러 가라라고 일깨워주며 자, 또한 참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골에서 보았던 여러 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비란 새나 또는 꾀꼬리란 새나 또는 이런 까치란 새나 참새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는 흔하잖아요. 그죠? 그냥 고개만 돌리다 보면은 다 눈에 우리가 걸쳐지는 게 전부 다 이런 새들일 텐데 굳이 이러한 새를 풀어놓는 새, 자연에서 날아다니는 새로 보지 누가 새장 안에 넣고 이제 우리가 감상을 하는 새로 봅니까? 그죠? 아니에요. 이런 건 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 집에 한 식구인데 네, 요것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의 뭐 가족이네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이기 때문에 밑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이 새 장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뒷문을 열면 개나리 진달래가 창으로 들어오고 자 발을 걸으면 복사꽃 살구꽃이 가지각색 꽃이 자 철따라 날고 자 뜰 앞에는 자 괴석이지만 뭐 아름다운 어떤 돌입니다.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는 자 이러한 시골에서 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하더라면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 누가 자 시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시들게 하겠습니까? 자 돌을 방구석에 옮겨 놓으면은 자 그 어떤 우리가 그 풍기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은근한 어떤 풍미 막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있잖아요. 푸른 이끼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우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어지죠. 그죠? 자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새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 역시 마찬가지. 잡아 가두고는 자 해가는 그 비명을 자 즐기려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면 그것은 악취이다. 살풍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확실히 좀 우리가 부정적인 뜻이네요. 그죠? 향락할 수 없는 새. 자, 그죠? 악취미라 볼 수 있는 자, 새를 가두는 것. 자, 살풍경의 살자가 오늘은 살인할 때 살자예요. 죽이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끔찍한 살풍경과도 같은 잔인한 살풍경도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새뿐만 아니었죠. 자, 꽃도 마찬가지였고 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내추럴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가 아닌 새를 가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돌을 방 안에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가지를 꺾어서 방에다가 자, 화병에다가 우리가 꽂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향락하고 악취미의 살풍경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여기 설명도 밑줄 하겠습니다. 자연물을 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가하게 된다면 그거는 자,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자, 예,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냐면 자, 작금 요즘의 오늘날의 현실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두고 얘기하는 글쓴이의 생각일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게 아닐까. 이제 천연기념물 아닙니다. 자, 세상의 참새들조차의 명맥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세상이 지금 변한 건가?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자, 그 변한 세상에 대해서 다음 문장 딱 얘기를 하네요. 그죠? 너무 요즘 세상은 메말라. 너무 삭막해. 너무 윤기가 없는 세상이야. 누가 봐도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자, 달 속의 돌멩이까지, 이 달은 진짜 거의 문달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달. 특히 해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거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해, 그죠? 기술 과학 발전은 당연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행복을 위해 한 마리의 참새를 잡아 가두어 자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은 사실 뭐 참새로 상징되는 겁니다만은 그만큼의 여유로움이 없어진 복을 쫓는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자 요즘의 현실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다. 그래서 와 같은 것이 아니었던 과거가 그립다라는 식의 생각이 또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건 안타까움이지만 그리운 거는 우리가 이제 간절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네. 구몽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연화봉도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이거든요.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나 누리다가 석장 짚은 노승이 아마 스승 육관대사예요. 성진아 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자 이야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이야기지만 소설의 이야기가 옛날 소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용에다가 고사를 붙인다면 고사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소설은 고사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그렇죠. 왜냐면은 고사 자체가 옛날에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지만 굳이 우리는 고사는 아니지만
소설을 인용했다라면 자, 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좀 알아야겠네요. 바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아쉽고 안타깝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어떤 과학 기술의 물질적인 자,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진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국문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뭐 나이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뭐냐면은 인생 무쌍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를 아무리 추구해봐야 자, 우리가 덧없고 부지런함을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행복 추구의 방법은 우리가 도를 닦는 거다. 이제 보시는데 현대인들한테 도 닦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욕심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다음 달력입니다. 끝쯤 됐는데 끝날 때쯤 됐는데 또 짹짹짹짹 하네요. 자, 이 수필은 특이하게도 짹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짹짹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네요. 자, 마저 가겠습니다.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었을까?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너의 소리. 자,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 옛 추억을 돋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제 참새였었죠. 참새는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자, 가버린 소년 시절 그립습니다. 자, 고향 풍경 정말 간절합니다. 자, 이 오밤중에 불러 일으켜 놓고 여기서 나왔지만 자, 추억이나 와 같은 것들을 자,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해서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밑줄 좀 할게요. 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자, 깨끗하다. 그러니까 아까는 참새의 어떤 착각이든 진짜든 자,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서 그리고는 자, 몽롱하니 이 생각 저 생각 참새와 연관된 여러 과거들을 떠올렸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 이런 참새의 과거가 안타까움의 현실로 지금 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싹 다 깼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하며 마지막 줄 뭐 딱히 없습니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고 고요히 책상 머리에 앉는다라는 식으로 자, 어쨌거나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되게 되네요. 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 수필은요. 원래 윤호영이라는 이 수필가의 수필이 좀 그런 편입니다. 그냥 편안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작가예요. 다른 윤호영의 어떤 작품들 나중에 읽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참, 네, 편안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나름 우리가 명확하게 딱 와닿는 것들이 좀 있고요. 옛것에 대한 어떤 추억을 통해서 어떤 그리움을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긴 합니다만 뭐 모든 게 다 또 그렇지만은 않지만서도 어쨌든 이 작품의 이야기는 자, 참새를 기본으로 하여 자, 떠올려 과거를 추억을 어느 누구를 자, 그리고 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라져간 현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핵심 개념 포인트 정리의 세 번째 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별표를 함직하겠죠. 그죠? 참새를 통해서 제시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글씨입니다. 누가 봐도 과거는 이거 아니에요. 과거는 누가 봐도 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마지막도 보시면 자,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 딱 봐도 OX가 갈려지겠죠. 자, 위로 올라가 1번입니다. 자, 수필이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에서 뭔가 도드라지는 게 있으면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과거 회상 첫 번째 땡. 자, 에서를 통해서 중심 소재를 부각했다. 거꾸로 어떠한 중심 소재 참새를 통해서 과거 회상을 자, 매개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예, 뭐 참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교, 대조 무난한데요. 그죠? 자, 참새의 다양한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참새의 다양한 특성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포인트 2번도 일단 기본적으로 참새는 어떠한 특성의 새냐. 자, 이와 같은 특성, 요 특성, 요 특성. 지금 여기는 네 가지인데 선생님한테 네 가지는 문제 때문에 네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참새에 대한 특징이 더 있으면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직유법 표현상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뭐 어려울까요? 자, 의인법, 열거, 무난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여기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아마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살짝 빠져있다면 짹짹짹짹 그죠? 음성 상징어의 사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형의 과거 회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 이야기인데 현재형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현재형의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현장감, 생동감, 실감을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형을 100%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형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죠. 과거 회상의 내용인데도요. 요런 것들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현재형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참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해서 참새의 이야기는 참새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자, 이런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 반해 자, 현재는 그렇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쉬워 안타까워하고, 좀 세게 말하면 비판하고, 자, 이런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자, 잘 갈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주 무난하게 편안한 작품, 자, 참새라고 하는 수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좀 시간 내서 음미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 작품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